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열입니다. 정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1762페이지 2번의 재단적 효과 보겠습니다. 삼마열 TV 진짜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권합니다. 혼인을 한 당사자가 혼인 당시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혼인 후에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귀속과 관리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하여 민법은 우선 그들의 합의에 의하여 재산관계를 정하도록 하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규정하는 부부재산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양가 일본의 부부재산계약. 부부로 될 자는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를 부부재산계약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아직까지는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특히 재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면 혼인 중에는 원칙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1763페이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고, 동그란 2번의 부부재산계약에 의하여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권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그라미 3번 부부재산계약에서 혼인 중의 관리자의 변경이나 공유재산 분할에 관하여 미리 정한 경우에는 혼인 중에 법원의 허가 없이도 이들을 할 수 있다. 부부재산계약의 방식은 제한이 없어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나 혼인 성립 시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혼인계약 중 계약 내용의 변경, 관리자의 변경, 공유재산의 분할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부부재산 약정 등기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의 약정자 양쪽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양가리분의 법정재산제. 부부재산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그것이 효력에 이를 때에는 민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양가를 일본의 재산의 귀속과 관리. 민법은 부부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별산제를 채용하고 있다. 즉,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이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그리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판례에 의하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주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은 번복할 수 없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명의자인 남편이 아니고 처가 부담한 경우 처의 단독 소유라고 하고, 부동산의 취득 대가를
부부 쌍방이 부담한 경우 그들의 그 취득 대가의 부담 비율에 따라 공유한다고 하며 처 명의의 부동산의 주된 매입 자금이 부의 수입이지만 처의 적극적인 재산 증식 노력이 있었던 경우에 대하여 부부의 공유 재산을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처 명의의 건물에 관하여 생활력이 없는 부와의 공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부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처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약국 경영을 도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의 투기재산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한다. 반가로 이번에 혼인생활 비용의 공동부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 1764페이지는 당사자한테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반드시 액수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비용 분담액은 구체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부부의 협의에 하여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반가로 3번의 일상가사 대리권과 일상가상 채무의 연대 책임. 양가로가의 서설.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한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에게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하여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이 있다. 양가로 나번의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 여기서 일상의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물을 가리키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 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이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간섭 등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런데 일상의 가사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부 공동체의 내부 사정만을 증시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람의 객관적 성질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상의 가사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각각의 부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식료품, 연료, 의복의 구입, 주택의 임차, 집세, 방세의 지급과 수령, 가재도구의 구입, 전기, 수도, 가스의 공급 체결 계약 및 비용 지급,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의 지급 등은 일상 가사의 범위에 속한다. 그리고 금전 차용행위는 그 목적에 따라 다르다. 만약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나 그렇지 않으면 제외된다. 일부 문헌은 가령 남편이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간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처가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생활비, 입원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 내의 법률행위라고 보자고 한다. 이는 처에게 비상가상 처리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판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양가로 기록. 판례에 의하면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금전 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동그라미 1번에 아내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 동그라미 2번에 처가 자가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 3번에 처가 외국인 체류 중인 부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4번에 부인이 교회에서 건축헌금, 가계임대금, 장남의 교회 및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보조금 1765페이지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 동거남의 5번 남편의 돈과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우리매장을 경영하면서 경영부진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처가 4천만 원의 계금채무를 부담한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양가로 이음 민법 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고 그 내용과 범위는 부부 공동체의 생활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의 지역사회의 사회 통념에 의해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 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 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의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익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전 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 지출 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 비용 명목으로 차용할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분양받은 이 아파트는 현재 피고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피고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아파트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보아 금전의 차용으로 이를 납입하였다면 그와 같은 금전 차용 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양가로다. 일상가사 대리권의 제한. 부부의 일상은 일상가사 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양가로라. 일상가사 대리권의 표현대리.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행위로 인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다른 대리 본인, 배우자인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그 경우에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초로 하여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것이 긍정된다면 상대방은 행위를 하지 않는 부부의 일방에게 대리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1번이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도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 2번에 일반적 추상적인 일상가사의 범위와 개별적 구체적인 일상가사의 범위가 어긋날 경우에 일반적 추상적인 일상가사의 범위에서만 표현대리 규정이 기초되고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그것을 기초로 하여 126조가 적용된다는 견해. 3번에 일상가사 대리권에 126조가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민청에서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견으로 일상가사 대리권도 일종의 대리권으로서 표현들이 있어서의 기본 대리권이 된다고 하여야 한다. 1766페이지. 그 결과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초로 하면서도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126조의 표현대리의 요건 중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상가사 범위 내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리하여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곧바로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러나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다. 판례는 처가 특별한 주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또는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으면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얼핏 보면 사견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서 오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하나요. 일상가사 대리권에 기초하여 표현들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일상가사의 범위 내라고 오인될 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의 행위에 대하여 표현들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는 처의 다른 대리권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판례는 실질적으로 사견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양가르기요.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초로 표현들의 성립을 인정한 이에 동그라미 1번에 처가 개를 하다가 부채를 지게 되자 부가 근무지관계로 타처에 유숙하면서 맡겨둔 부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문서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쓴 경우 동그라미 2번 남편이 정신 이상으로 10개월 동안 입원하였고 입원 중 아내와의 면회가 금지되어 있었으며 당시 남편이 살해를 판단한 능력이 없어서 가사 상단에 응할 처지가 아니었고 입원 전후에 입원비나 가족들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준비해둔 바가 없었던 경우에 아내가 입원비, 생활비, 교육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남편 소유 부동산을 적정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3번에 갑이 그 처와 15년 전부터 별거하고 9년 전부터 을을 만나 사실상 부부관계를 맺고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행세해온 경우와 같이 갑이 을을 대리하여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계약을 한 경우 4번에 처울이 남편 갑 몰래 인감과 인감 분명을 수취하고 갑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사하여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가등기를 해준 경우 양가론이은 처의 다른 대리권을 기초로 표현대리를 인정한 이에 동그라미 1번에 친권자인 부가 미성년자의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권리증과 자신의 인장을 처에게 보관시키고 단연간 별거를 하여 있었다면 이는 처에게 어떤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타당하고 처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보관 중인 위 인장과 권리증을 이용하여 남편의 대리인이라고 칭하여 담보 의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처의 행위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이번에 갑의 처을이 당시 해외 치료 중이던 1767페이지 갑의 대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갑의 이름으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병원으로부터 갑의 인감도장과 위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및 부동산 명의 변경용으로 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다 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병으로서는 우리에게 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대대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3번에 처울이 부병의 해외 취업 중 병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공장을 경영하면서 공장 운영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를 격려함에 있어서 채권자 갑이 을로부터 병명의의 가등기 설정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을이 병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본 경우 동그라미 4번에 처울이 남편 갑이 경영하는 가스 상해의 경영물을 보면서 1988년부터 약 2년간에 걸쳐 갑의 당좌를 계산한 해로부터 갑의 수평률을 수령해 갑이 별도로 경영하는 가스드레인에서 사용하는 인장이나 은행에 사용된 인장을 사용하여 모두 1000여 장의 갑명의 수평률 어음을 발행하였으며 갑도 1988년 10월경부터는 이를 알았으나 방치하였고 갑이 피사치계를 내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어음과 수표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상태에서 우리 1989년 9월경부터 수표 할인을 받기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갑의 인감 도장을 이용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 5번에 일상가사 대리권 외에 저당권 설정의 기본 대리권이 있는 자가 그 범위를 넘어서 남편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해준 경우 그 다음에 표현들이 성립을 부정한 이에
그 인정한 예가 굉장히 많으니까 부정한 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좋고요. 대부분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많은 경우에 관하여 때로는 일상가사 대리권을 언급하면서 때로는 그것의 언급이 없이 표현들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그 사안들은 처가 부소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금전을 빌리면 부소의 부동산의 그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밖에 처가 남편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들과 채무금 확정 및 분할 변제 약정을 한 경우, 남편이 처 명의로 사업상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처가 남편 명의로 친정오빠의 자동차 할부 판매 보증보험 계약서의 채무 연대 보존한 경우도 있다. 양가로 리을.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표현들이 성립을 부정했다는 거죠. 양가로 리을. 대리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자, 즉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요하며, 부부의 경우에도 일상의 가사가 아닌 법률행위를 한 배우자를 대리하여 행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가 필요한 것이지, 부부의 일방이 이직불명의 상태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의 부담 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양가로마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통수는 여기 연대책임은 413조 이하의 연대채무보다 더 밀접한 부담관계라고 새긴다. 그리하여 부부는 동일 내용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부담하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부담 부분에 관한 연대채무의 구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방은 다른 일방의 채권 전액 1768페이지로 상기할 수 있고, 일방에 대한 채무 문제나 시효소멸 효과는 그 전액에 관하여 발생한다고 한다. 부부의 연대책임은 미리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생기지 않는다. 일상가사 대리권과 일상가사 채무에 관한 연대책임은 사실은 부부에게도 인정돼야 한다. 판례동설도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매우 중요한 재산적 효과였고요. 부부재산계약, 법정재산계약, 일상가사 대리 위주로 봤습니다. 전문 판례 위주로 정리하시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정작 시험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